a long, long time ago. I can still remember how that music used to make me smile. And now I knew if I had my chains that I could make those people dance and maybe they'd be happy for a while. 미국이 그 핵 자산에 관한 정보와 이 기획 또 거기에 대한 대응 실행을 누구와 함께 공유하고 의논한 적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확장 억제 방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강력하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끼시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상 핵 공유 주장을 미국으로부터 대번에 반박당하고도 정신승리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참으로 한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하고 한미 동맹을 업그레이드한 것이 못내 배 아파 북한 김여정보다 더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정미경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조상우 더불어민주당 법률 부위원장,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 5박 7일 미국 국빈 방문 마치고 방금 전에 귀국을 했습니다. 먼저요, 방미에 대한 평가를 해볼까 하는데 네 분이 생각하시는 방미의 성과와 한계를 각각 한 단어씩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좀 올려놓는 분 먼저 제가 우리 배 주장님 상당히 빠르셨습니다. 동맹, 소통 이렇게 적으셨네요. 어떤 배경에서죠? 그렇습니다. 5박 7일의 윤석열 대통령 가장 기억나는 것은 아마 바이든 대통령과 끈끈한, 그래서 만찬장에서의 윤석열 대통령이 노래를 불렀던 아메리칸 파이. 네. 그래서 실제 빅데이터로 보더라도 아메리칸 파이가 조명을 받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검색 횟수가 많습니까? 예, 검색량이 더 늘어날 정도로 상당히 미국과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사이가 가까워졌다. 네. 이런 인식이 강해지는데 결국 아랫부분에서는 소통이 바로 한계입니다. 네. 이게 미국에서는 이렇게 아메리칸 파이로 상징되는 돈 맥클린이 1971년에 발표했던 이 노래를 직접 열창하면서 네. 좋았는데 이 훈훈한 분위기가 실제 뉴욕타임스에서도 관련된 기사가 나갔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지금 온도차가 있다. 네. 우리 국민들의 이 소통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네. 부분은 한계로 분석을 해봅니다. 네. 이은영 소장님은 어떤 점을 드셨습니까? 일단은 그 새로운 친근감은 굉장히 보기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대통령께서 향후 대통령 어떤 차기 대통령들은 이 방미했을 때 노래를 해야 된다라는 중압감에 좀 시달리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볼거리가 굉장히 화려했어요. 세계적인 스타들도 많이 나오셔서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다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우리 국익적 관점에서 볼 때는 알맹이가 그렇게 있는 방미는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노래 이런 것도 다 의전 속에서 이어지는 그렇죠. 걸 텐데 그렇죠. 모든 대통령이 준비하려고 그러면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정미경 최고위원님은 어떤 점을 꼽으십니까? 저는 이번에 그 워싱턴 선언이요. 네. 왜냐하면 북한의 사실 핵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그거는 결국 핵에는 핵 아니겠는가? 네. 이거는 뭐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제 국제 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사실 그 미국이 과연 우리를 어느 정도까지 도와줄 것이냐 저는 되게 궁금하게 봤거든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결국 문서로 핵을 우리에게 준 거랑 마찬가지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게 네. 왜 그러냐면 그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결국 북한이 핵 가지고 장난을 하면 결국 미국이 핵으로 보복해주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읽혀졌거든요. 장난하면 안 되잖아요. 장난하기 그렇죠. 전에 뭔가 못하도록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네. 어떤 경고, 그다음에 정권 종말이라는 북한의 김정은을 향해서 얘기할 정도면은 네. 이런 정도 얘기를 하면 장난치지 못하는 거죠.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방 효과도 있다 이런. 그렇죠. 예방 말씀. 효과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그 핵 잠수함은 실질적으로 북한의 위협이 될 거예요. 예, 그런 측면. 그다음에 이제 한계를 얘기를 드리면 결국은 그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보조금 문제잖아요. 미국의 네. 보조금 문제인데 그건 이제 시간상 우리 이제 후속 조치를 계속 봐야 되니까 그런 시간의 한계가 있지 않았나. 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상우 부위원장께서는 어떤 점을 꼽으셨습니까? 뭐 꿈보다 해몽이라 그랬는데요. 그게 사실은 뭐 문서 핵이라는 등 아니면 핵 공유라는 등 그게 이제 안 되니까 사실상 핵을 가진 것과 같은 느낌을 갖는 핵 공유 뭐 이런 네. 표현도 썼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지금 그 뭐 미국 당국자에 의해서 결국 사실상 핵 공유라는 말조차도 틀린 말이다. 그러면 결국에 얻어온 것이 무엇이냐? 과거에 노태우 정부 때 한 25년 전입니다. 25년 전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할 때 네. 그 비핵화 선언 시에 미국의 기존 기조와 입장을 그냥 재확인한 거예요. 네. 그 재확인하면서 오히려 우리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뭐 물론 이제 그 NPT를 준수하고 비핵화로서 비핵화 지대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조약을 준수하고 하는 건 맞지만 네. 그거를 특정 국가에게 각서를 써주듯이 그러니까 결국 워싱턴 선언이 아니라 워싱턴 각서를 쓰고 왔다. 네. 좀 참담한 생각은 좀 듭니다. 각 당의 뭐 평가도 분명히 엇갈립니다. 지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아낌없이 퍼준 빈손 외교다 이런 비판을 했는데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서 북한과 찰떡 공조로 딴지만 걸고 있다 이런 반박을 했습니다. 정책 의원께서 먼저 당의 입장 말씀해 주실까요? 아니 사실 성과가 지금 엄청나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왜 핵을 안 갖고 왔냐 뭐 거의 그런 방식으로 비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민주당은 그러면 이번에 핵을 만약에 공유한다 가져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찬성할 거냐? 찬성하지 않아요. 뭐 비핵화 얘기만 하고 있어요. 뭐 평화 얘기만 하고 있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비난을 위한 비난,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번에 그 김여정, 북한의 김여정이 발끈합니다. 네. 그럼 결국 발끈했다는 거는 뭔가 건드려지니까 발끈하는 거 아니겠어요? 위협이 되니까 발끈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워싱턴 선언이 그만큼 큰 성과를 가져왔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민주당은 결국은 한미 동맹이 더 강화되고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성과를 내니까 그 성과를 없이 만들려고 계속 저런 방식으로 얘기하는 네. 것 같습니다. 조상우 부위원장께서 보는 민주당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기본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지지하는 건 민주당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좀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마치 우리가 그러니까 NPT를 탈퇴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어겼다거나 이런 국가가 제재를 당한 꼴처럼 그냥 전부 다 이런 거 안 하겠다. 뭐 핵 배치 요구하지 않겠다. 네. 심지어 전략자산 전개도 요구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안보안경 변화에 따라 어떠한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이 카드 자체, 요구하는 카드 자체를 갖는 건 필요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걸 문서로서 포기각서를 쓰고 온 거예요. 근데 뭘 잘했다는 건지를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핵 배치를 현재 시점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특히 북한에서의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핵화가 요구되기 때문에 그 선언으로서 우리가 지금 계속 이걸 유지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대로라면 북한은 핵을 가지고 우리는 이른바 그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문서핵만으로 저지해야 되고 버텨야 되는 아주 이상한 꼴이 된 겁니다. 네, 정미호 최고위원님, 예. 워싱턴 선언이 미국과 네. 이게 사실상 핵 공유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식 핵 공유보다 더 실효성이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미국의 핵 공유는 아니다라고 입장을 낸 이후에 나온 건데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합니까? 지금 그 나토는요, 그 가입된 나라가 한 30여 개국 되니까요. 네. 30여 개 국가가 협의를 하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이게 신속성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번에 워싱턴 선언의 의미가 뭐냐면 1대1입니다. 1대1. 그러면 미국과 한국 두 국가가 딱 말하면 신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니까 훨씬 나토식보다 이게 그 실효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고요. 제가 볼 때는 한반도 비핵화는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의 기본 가치입니다. 네. 아니 미국도 마찬가지죠. 비핵화라니까요. 한반도는 비핵화. 근데 문제는 지금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 위협을 하니까 우리 국민들께 우리 지도자, 우리 대통령은 어떤 든든함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네. 이걸 어떻게 하면 억제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번에 워싱턴 선언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상호 부위원장님, 네. 그 힘에 의한 평화 이거 기조 강조가 됐습니다만 네. 이게 나토식 핵 공유보다는 약하고 뭐 북중러 반발이 우려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예, 뭐 아까 그 나토식 핵 공유 같은 경우는 다자간 협의니까 그게
지금 우리의 1대1 협의보다는 약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아예 전략 핵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핵이 배치되어 있고 운용 과정에서 함께 기획하고 함께 운용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제 필요에 의해서 이제 뭐 어떤 컨설팅 그러니까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정도의 수준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고요. 근데 오히려 이런 걸 얻어내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이른바 중국과 러시아를 엄청나게 자극하는 형태의 그런 발언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미국이 그동안 중국에 굉장히 자극적인 발언을 써왔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라는 걸 우리가 그대로 같이 또 받아서 네. 함께 공동선언에 담았고 러시아 같은 경우도 만약에 한국에서 출발 전에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이제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군사 직전을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러시아의 반발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우크라이나는 그 조건이 충족됐으니까 무기 지원을 내놔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한반도의 긴장을 굉장히 이렇게 높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유럽의 긴장 고조가 한반도로 자꾸 전이시키는데 우리가 앞장서는 꼴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경제 성과를 놓고도 평가가 엇갈리는데요. 배종찬 수장님, 네.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 또 반도체법 등을 놓고 여당은 영업 왕이다, 야당은 호갱 외교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 여론은 어떤 평가입니까? 그렇습니다. 뭐 지난주에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도 있는데 당장의 여론이 이 긍정적으로 또 아주 호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이 경제 성과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네. 방미 이틀 만에 59억 달러를 유치하면서 유치에 대해서 한 8조 원 가량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모든 관심이 대체적으로 대통령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당층, 중도층 그리고 MZ세대들 오로지 IRA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2차 전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미국 순방을 이방원 외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2차 전지 방산 원전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 가시적으로 그게 이방원입니까? 이방원? 예, 그렇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매일 경제 TV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고. 근데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 당장 뭔가 지금 성과가 나올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이런 부분들이 너무 기대감에 차 있었다. 기대감이 차도록 좀 더 소개가 됐을 수도 있는데 네. 따지고 보면 대통령실의 최상목 경제수석은 딱히 뭔가가 헤드 테이블에서 대통령과의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사이에 한미 정상회담 테이블에는 올라오기 힘들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했지만 상당히 또 언론을 통해서 기대가 되다 보니까 네. 이방원, 2차 전지 반도체 또 원전 또 방산 관련해서는 표면적이지는 않습니다. 성과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30년 동안 이번처럼 미국과 화기애애하고 대접받을 때가 있었나라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재롱 떨던 문정부 때가 그립냐 야당을 공격했는데 시민들은 어떤 반응입니까? 일단은 저는 그 홍준표 시장님이 왜 이렇게 정치적인 이슈에 자꾸 발언을 하시는지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하신 내용 중에 우리가 대접받은 적이 있었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이번에 이제 투자 유치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미국에 투자한 것이 훨씬 더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어떤 그 국제 외교 현장에서 우리나라의 국격이 상당히 올라갔다라는 거를 실제적으로 확인을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적은 좀 구시대적인 시각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그 핵공유에 대한 인식차 그리고 대통령께서 출국하시기 전에 있었던 그 도청 문제에 대한 저자세 외교가 시민들에게는 좀 평가가 안 좋아서 지금 순방 기간 중에 4개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3개가 다 하향, 그러니까 지난번 조사보다 떨어지는 결과가 나온 것이 이런 시민들 의견을 반영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미영 전 최고위원님,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5번 대면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SNS에 진심으로 즐거운 시간이었다 이렇게 쓰기도 했는데요. 미국은 현재 지금 자국 우선주의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정상 간 신뢰 문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에 이제 그 노래 부르신 거 윤석열 대통령의 그 장면을 보면 그 바이든 대통령이 옆에서 그 표정이 다 읽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외교도 사람하고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 얼마만큼 서로 매력을 느끼는지, 그 다음에 얼마만큼 친한지, 그러면서 얼마만큼 신뢰관계가 쌓이는지 이런 게 그냥 보통 우리 인간관계하고 저는 똑같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결과적으로 그게 국가 이익까지 같이 그 당겨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저는 그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는 여러 가지 몸짓, 꼭 언어가 아니더라도 그런 걸 보고
엄청나게 친밀해진 사이다 이제. 네. 그리고 한미 동맹의 그 70년 그 역사를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한 장면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지 네. 그렇게 보았습니다. 조상호 부위원장님, 예. 윤석열 대통령이 노래를 불렀잖아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요구해왔고 거절할 수 없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상 간 친분을 쌓는다는 측면에서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노래 의외로 잘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근데 좀 아쉬운 건 지금 이 외교는 외교의 자리이지 국가 외교의 자리이지 사교의 자리가 아닌데 너무 사교만 하고 오신 거 아닌가 하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네.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박지원 전 원장께서 사실은 이제 굉장히 미국통이시기도 하고 외교 전문가이기도 한데 원래 미국의 의도는 이제 그 애초에 협의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앞소절 끝까지 노래를 불러주면 그 다음에 이제 개사된 부분을 포함해서 약간 밝은 부분의 노래를 뭐 바이든 대통령이 이어서 부르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네. 그 앞에까지만 불러가지고 뒤를 이어서 부르지를 못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었다면 준비 과정에서 이른바 대통령실의 스태프들이 조금 부족했던 게 아닌가. 네. 아무튼 정상 간의 상호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뭐 이런 방식으로 사교 과정에서 서로 간의 신뢰를 확인하는 건 되게 좋았던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단지 사교에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 국민의 이익,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많은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배 수장님, 네. 윤 대통령 지지율이 갤럽과 MBS 리얼미터에서 소폭 하락했는데요. 네. 이게 미국 순방 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대통령 지지율이 빠진 이유는 뭡니까? 예, 리얼미터는 조금 제외하고 설명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리얼미터는 대통령이 순방 떠나기 직전에 조사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갤럽에서 지지율이 하락한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기저 요인이 컸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일단 임기 1년 차고 지지율이 높고 봐야 되는 거죠. 높으면 더 높일 수가 있는데 그런 순방 효과도 오롯이 들어올 수 있는데 더군다나 이번에 뭐 성과가 없는 것도 아니었고 방금 전에 조상호 변호사께서도 말씀하셨던 대로 아메리칸 파이. 네. 이게 또 중년 남성들은 이 아메리칸 파이에 대한 주목도가 높거든요. 또 돈 맥클린이 불렀던 빈센트 같은 노래도 알고 그러면 지지율이 올라갈 만한데 50대 그리고 성과도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미경 의원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대로 그렇다면 자영업층이나 또 아니면 무당층이나 또는 주부층에서도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는데 왜 그럴까? 네. 그 앞에 이 순방과 관련된 주목 효과, 촉발 요인보다도 이게 우리가 지지율과 관련된 것은 기저 요인과 촉발 요인인데 앞에 깔려 있는 기저 요인이 안 좋았다. 네. 뭔가 로이터 통신에서의 외교와 관련된 논란, 또 워싱턴 포스트 관련된 외교 논란이 한국 갤럽 기준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이유가 뭐냐? 무려 외교가 38%나 됩니다. 네. 부정적인 평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과의 소통은 상당히 원활했다. 근데 결국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지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국민과 여야 간의 이 소통을 얼마만큼이나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 끌어올려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확인하게 됩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대통령 직무수행 긍부정 평가 이유 모두에서 뭐 오래됐습니다만 외교가 상승하면서 1순위를 차지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지지율 영향 흐름에는 어떤 작용을 할까요? 일단은 이제 외교가 지금 최근에 굉장히 그 경제 안보라는 내용으로 외교의 그 내용이 많이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 경제적인 측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흐름이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순방을 했을 때 지지율이 상승하는 이유는 그 기존에는 이제 국정을 다룰 때는 지지자와 지지하지 않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그 지지율이 좀 낮기도 하고 높기도 하고 이렇게 나타나는데 해외 순방을 가시게 되면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지지하는 경향을 갖기 때문에 왜냐하면 국익 앞에서 대통령을 밀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지지율이 상승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러한 사례를 가장 잘 보여줬던 분이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에요. 중국을 방문해서 역대 대통령들은 대부분 다 순방이나 지지율이 올라갔습니다.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뭐 그 순방 효과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중국 방문한 이후 그 초기에 그 낮은 지지율을 굉장히 돌파를 해내는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순방 때마다 낮은 이유는 일단은 1차적으로 언론과의 협업이 잘 안 되는 측면을 좀 지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성과를 갖다가 가기 전 갔다 와서 이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다 언론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언론 프렌들리하지 않거든요. 언론 친화적이지 않은 측면이 이제 그런 효과를 반감시키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여사님
여사님이 사실 역대 정부에서는 여사님 이슈로 인해서 대통령 지지율이 순방위에 떨어진 경우가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 이런 게 나타나는 거는 이 부속실이 없기 때문에 이 해외에 나갔을 때는 대통령과 배우자의 의전 프로토콜은 굉장히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 부속실이 없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사고들이 좀 발생해서 그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정미경 전 최고위원님, 이번 순방에서도 김건희 여사가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여배우자 안젤리나 졸리를 만나는 등 여러 이제 일정이 있었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은 뭐 미국에서는 그렇게 평가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 역대 영부인하고 다르게 김건희 여사가 행보를 더 많이 하시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뭐 특별한 걸 더 하시거나 이렇게 보이지 않고 그냥 영부인이 하시는 그걸 다 하고 계세요, 지금. 근데 유독 대한민국 언론에서 그 김건희 여사가 움직이면 그냥 다 존재감으로 그 이렇게 보도하고 그다음에 마치 그게 그냥 당연한 듯이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김정숙 여사 옛날에 과거에 아크 부대에 가서 군복 입은 거 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김건희 여사가 군복 입으면 민주당에서 뭐 대통령 노릇하냐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 김건희 여사 자체가 그냥 존재감이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무튼 이건 좀 과도하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소장님, 앞서 얘기 잠깐 했습니다마는 여론조사를 보면은 김 여사의 행보에 대한 부정평가가 여전히 좀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게 장기적으로 윤 대통령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줍니까? 일단은 저는 지금 한 조사를 보면은 김건희 여사 외부 활동 평가의 부정 평가가 61%인데 이게 임기 초에도 이랬거든요. 숫자가 달라지지가 않았어요. 그거는 이제 거의 굳어졌다는 얘기고 여사님의 일정이 있으면 사람들은 다 안 좋은 시각으로 이제 보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의 숫자입니다. 좀 전에 그 박 의원님께서 그 여사님의 존재감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일부러 싫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아니고 여사께서 대선 때 개인적인 어떤 내조만 하겠다라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기준하에서 여사님의 행보를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사님의 그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기록물로서의 사진이 아니고 개인 화보집 같은 사진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부정적인 여론이 낮아지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